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이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바야흐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정국입니다. 예. 자, 시민활동가로서 이 정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간단히 소개 좀 듣고 싶네요. 글쎄요, 적벽대전도 아니고 조국대전, 뭐 국기문란이나 국정농단 사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격화돼야 되는지 하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앵디님께서도 찬반 여론이 거의 근접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리얼미터 조사 어느 나왔죠. 쪽이시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찬성 반론 다 일리가 있으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다른 측면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8월 26일 7일 날이 네. 27, 28일 날에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참사 청문회가. 예. 무려 1,500만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언론들이 이거 보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나마 KBS, MBC 조금 하고 그다음에 TBS TV하고 TBS 라디오가 특히 TBS TV 생중계는 TBS TV만 했습니다. 네. 그 수천 개 언론 중에서요. 자,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그 농성하는 거 우리가 몇 번 알려드렸잖아요. 네. 옥상에서 정규직이 맞다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서 예.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 고용 안 하고 간접 고용하는 행태에 대한 쐐기를 박았거든요. 비판하면서.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고용 문제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거든요. 예. 이것도 언론 보도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놓고 조국 후보 관련자 보도는 지금 70만 건 안팎이 됐다는 겁니다. 네. 7만 건이 아니고 70만 건이요. 70만 건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때 보도는 한 달 동안 4,000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본인도 군대 면제, 아드님도 군대 면제부터 해서 의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4,000건. 근데 이 조국 후보자는 지금 70만 건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언론이 지금 집단적으로 저는 이상한 방향을 하고 있다. 아니 정말 중요한 가스살균제 참사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고용 안정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외면하고 예. 왜 조국에게 그렇게 매달려서 가짜 뉴스도 많다고 지금 지적받고 있잖아요. 이러는 네. 건지 뭐 뉴스공장에서도 많이 바로잡아주고 있던데요. 저는 언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이 첫 번째 팩트, 그다음에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게 절제. 세 번째 균형 감각. 예. 그다음에 이것이 공익적인가. 아까 앵디님께서도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하는 게 공익은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불법적으로 까발려버린 거잖아요. 이 네 가지의 언론인들이 다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절제, 균형, 공익. 이 네 가지에 기반해서 기사 써야 된다고 언론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는 찬반 괜찮아요. 우리 국민들이 찬반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민생 뉴스, 아베 규탄 일제불매 이 뉴스도 묻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너무하더라고요. 이것은 너무합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예.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민생 뉴스, 일본 불매운동, 아베 규탄 뉴스까지 덮어버리려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소연 들어봅니다. 예. 답답해가지고요. 조국 후보자 정부에 대한 소개 좀 잠깐 들었고 아까 좀 말씀 중에 그 톨게이트 노동자 예, 뉴스는 저희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알려드렸다는 그러니까요. 거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리면서 TBS는 오늘 음악 좀 프로그램에서도 네. 중요한 시사 뉴스는 아까 이제 뭐 김규리 퐁당퐁당에서도 그 뉴스공장과 이렇게 콜라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음악 프로에서도 중요한 걸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로 좀 TBS 가볼까요?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주제- 민생가뿡이 이번 주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는 저희가 배달 노동자 오토바이 보험료 네. 세상에 최소 막 8,900만 원에 많게는 1,800만 원 나와버린다.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것이 알려지면서 그 사무금융노조라고 이제 은행, 카드, 뭐 증권회사 노동조합 하는 분들이 사무금융노조를 그렇게 노조를 꾸렸는데요. 거기서 이분들이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보험을 가입을 못할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그제 뉴스 보셨을 거예요. 지금 배달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배달이 급증하고 배달앱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물서 최근에 뭐 이분들 일반인들에 비해서 10배, 20배가 더 난답니다. 그리고 예. 실제 오토바이 지금 배달 사고가 많이 난 걸로 나오고 있고 정말 얼마 전에 안타깝습니다. 또 한 분이 차에 쳐서 숨지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노조에서 이분들의 오토바이 치료비라도 네. 50% 수리비라도 지원하겠다 해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미담입니다. 사무금융노조에서 예, 민주노총 산하에 그 증권
뭐 신용카드, 보험사 이런 분들의 이제 노동조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근육노조가 보험사도 속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무근육노조가 이렇게 비정규직을 돕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는 거 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오토바이 배달 보험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암보험료가 문제가 됐어요.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암보험료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일 많이 가입돼 있는 보험이 암보험과 실손보험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무려 2,700만 명 정도 가입돼 있대요. 근데 암보험을 예. 지급 안 한다는 게 자, 뭔 얘기예요? 뭐냐면 자 이제 우리 방송 보시면요. 뭐 마치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 뭐 걸리기만 무조건 도와줄 것처럼 나오잖아요. 암보험. 광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막 제일 먼저 힘이 되는 친구처럼 근데 딱 정말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안 해줘요? 예, 치료비 달라 그러면 안 줘버리는 거. 뭐 그런 게 더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암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진단비도 나오고 뭐 치료비 받고 여기까지 잘 나옵니다. 수술도 받고 항암치도 받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수술을 크게 받잖아요. 암이라는 게. 그럼 이제 종합병원에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합병원에서는 병실에서 일주일도 안 있어서 나가라 그럽니다. 환자가 오래 못 이제, 있게 하죠. 대부분 오래 못 있게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든가 다른 조그만 병원 집으로 가든가. 가게 되면 통원 치료도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치료를 또 해야 되는데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종합병원 그 주치의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예. 차라리 대기하면서 통원하고 거기서 항암 치료 일부도 후속 치료도 받아라 그럽니다. 저도 요번에 그렇죠. 지난주에 네. 제 선배 아는 분이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 못 있어가지고 오래 못 있다 그래서 근처 요양병원에 그렇죠. 갔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는 그게 암 치료로 생각하잖아요. 요양병원에 그래서 갔으면 요양병원 보험료 병원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입원비가 예. 하루에 몇십만 원씩. 그 당연히 암보험 든 데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최일구 앵디님하고 저 이거 대본에 없는 거잖아요. 짜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당연히 근데 그게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험사 회계한 논리를 세워가지고 요양병원에 예, 가면은 요양병원에 가면 수술 끝나고 종합병원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고 암보험을 지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아파 죽게 생긴 분들이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 죽게 생겼는데 암보험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더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토론에 제가 직접 사회자로 왔는데 네. 수백 명 그 아프신 분들이 수백 명 모여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이제 제가 자세히 보니까 2014년도 전까지는 약관에 암에 직접 치료한 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가입한 분들이니까 다 지급해라고 이제 아우성인데 예. 그럼 물론 2014년 이후에 그 가입하면 암의 직접 치료라고 이렇게 국한돼 있으니까 요양병원은 빠지는 거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도 우리가 보기에는 직접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당연하죠. 입원만 퇴원만 했을 뿐이지. 암 치료 남은 암 치료하려고 남은 암 치료하는 요양하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나서긴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제 이 암보험 환자들이 집회를 벌써 26번을 넘게 했고요. 네. 그 아프신 분들이 금감원 앞에서 또 삼성생명 앞에서. 근데 왜 삼성생명 앞에서 집회를 한 거 알아봤더니 금감원이 작년에 암보험료 지급하는 게 맞다라고 지급 공고를 했어요. 아, 금감원에서는요. 금감원에서. 근데 요양병원 가서 치료를 암 치료를 그것도- 받더라도 예. 암보험 지급해 줘라. 지급해라 결정을 해가지고 자 하나생명 81%, 고교생명 71%, 미래생명 76%, NH농협생명 100% 이런 식으로 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100% 수용을 안 했어도. 예. 근데 보니까 전재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원 발표한 자료 보니까요.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한 비용이 43%밖에 안 돼요. 제일 낫네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여야 의원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삼성생명이 이렇게 안보 환자들의 골탕을 먹이는데 대책이 있느냐. 그러니까 은성수 후보가 청문회에서 알고 있다. 더 살펴보겠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발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최근에 우리 보면 은행이나 금융이나 불안전 판매, 사기성 판매하고 문제가 크게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DLS 그 사기 판매도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정연대라든지 민생경제연구소나 이런 시민단 쪽 우리은행을 고발된 데가 판매한 사실상 사기 판매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관리 감독이나 감시를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데 금감원이 이번엔 다행히 지급 공고는 했는데 43%만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 같은 거대 재벌 생명보험회사. 이건 정말 생보사 황당한 중에 거죠. 삼성생명이 제일 마켓쇼 제일 큰 점유율이 제일 회사입니다. 많은 게 점유율 아니에요? 1위에서 하고 가입자도 제일 많습니다. 저 아 사실 근데 삼성생명이 왜 그러고 있어요?
왜 안 줘요 돈을? 자, 암보험, 저 요양보험, 요양병원 입원료까지 자기들이 내게 되면 수익 그만큼 이윤이 줄어든다는 논리인 거죠. 아니 그러면 요양병원 관리비는 안 낸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 치료비는 치료비? 주는데 요양병원 입원료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벌써 병원 입원비가 원래 우리가 치료받다 보면 입원비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2016년에도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는 것은 암을 제거한 암의 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에 직접 발현되는 중단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그다음에 종전의 항암 화학요법 치료나 수술이나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도 포함된다. 대법원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암 피보험제요. 제가 암에 예. 암보험에 암보험 가입했어요. 가입돼- 그래서 대형병원 가입 안 가서 되세요? 저도 하나 가입되어 있는데. 돼 있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작은 걸로 하나 하긴 예, 한것 그렇죠. 같은데. 저도 작은 거. 자, 그 피보험자가 대형병원에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렇죠. 오래 못 있으니까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대형병원에 있는 암보험회사가 그 치료비하고 입원비 다 대주는 것처럼 요양원 것도 똑같이 관리비나 치료비 대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 생명보험 광고만 보면 마치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뭐 이런 유명한 말까지 남겨놓고도 예.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료를 주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 민원만 지금 작년에 수천 건이 발생해 있고요. 그래요? 암 환자들이 오죽하면 시민단체를 만들었겠어요. 아 시민 예, 암보험 단체까지 만들었어요? 포암모라고 암보험사들의 행포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었다니까. 암 환자들이 이분들이 집회를 26번 했고요. 자, 국회 이거 토론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좀 마무리할 예. 시간이라 요 다음 얘기 있잖아요. 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한번 그러니까 들려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국민노조가 이제 선행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도입부에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들 수리비 도와주는 거 그런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이게 발생하는 문제니까 조금 더 그런 어차피 그 보험사 노조가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이건 좀 용기 있는 목소리로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안진걸 소장님 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수고하셨고요. 예. 예, 아무튼 비도 오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속보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국 청문회 합의했답니다. 6일 날 청문회 한답니다. 금요일 날이네요. 오늘 수요일이고 모레 하는 거네요. 하루 하나 보죠.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조국 인사청문회가요. 6일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답니다. 자세한 소식 이따 3부에 더 전해드리고 하고요.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로 화요일 날 만나는 걸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